UAE 상주 외국 기업 떠나라. 최근 사우디 주도 아랍 동맹국의 폭격을 받은 예멘 후티 반군이 보복 공격하겠다며 UAE 상주하는 외국 기업에게 철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아흐야 사레아 반군 대변인은 21일 트위터를 통해 UAE 통치자들이 예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는 한 UAE는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면서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은 철수하는 게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멘 내전 이후 사우디와 UAE를 중심으로 한 사우디 아랍 동맹국과 이란의 후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은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17일 예멘 반군은 UAE 아부다비 국제공항과 인근 국영 석유시설을 공격했습니다. 2019년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핵심 석유시설을 공격한 것도 바로 예멘 반군이었는데, 당시 아흐야 사레아 반군 대변인은 이들 무인기에는 각각 4발의 유도폭탄이 실렸다며 이들 유도폭탄의 탄두는 분열식이어서 어떤 각도로도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폭격용 무인기는 전파 교란 장치를 갖췄으며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도록 다른 무인기들이 함께 비행하면서 적의 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폭격에도 유세프 아로타이바 주 미국 UAE 대사는 19일 AP통신에 예멘 반군은 크루즈 미사일, 탄도미사일, 드론을 모두 사용한 복합적인 공격을 여러 차례 감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이 더욱 아찔했던 것은 중동 순방 중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체류 중이던 두바이를 목표로도 미사일 공격이 가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UAE를 방문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사전 UAE 측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부다비 일정을 취소한 채 두바이에 머물러 화를 모면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해 잔뜩 화가 난 사우디 아랍 동맹국은 예멘 반군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문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벌어진 예멘 반군의 공격과 관련해 정부 방문단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UAE와 한국형 패트리어트라 불리는 탄도 요격 미사일 체계인 천공투의 수출 계약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예멘 반군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한국 무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UAE에 수출한 한국의 천공투를 두려워한 이유를 두고 과거 한국산 미사일 위력을 맞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중동에서 한 동영상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우디 육군이 발사한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 형궁이 도망치는 차량을 알아서 끝까지 추적해 파괴하는 동영상이었습니다. 발사 후 표적이 가시권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미사일은 끝까지 추적해서 파괴했습니다.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 형궁은 쏘고 잊어도 알아서 추적 파괴하는 열추적 미사일로 미국의 자베린, 이스라엘의 스파이크와 비슷한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형궁을 만든 국내 방산업체 LRG 넥슨과 하나는 이 동영상 하나로 수백억 대의 광고 효과를 누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특히 UAE는 사우디가 형궁을 사용하는 영상을 보고 자신들도 형궁을 사고 싶다고 문의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이후 사우디 병사가 형궁으로 3km 거리에 이동 중인 적의 오토바이를 격파하는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이후 사우디군은 형궁 대전차 미사일 운영에 재미가 들려서인지 후티 반군이 있을 것 같은 의심이 가는 곳마다 형궁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한 자국군은 물론이고 후티 반군과 싸우는 모든 군대에게 형궁 대전차 미사일을 공유했습니다. 결국 이동하는 표적을 쉽게 타격할 수 있는 형궁은 후티 반군의 연락책이나 지휘관까지 공격할 수 있었기에 후티 반군의 입장에서는 가장 위협적인 무기였고 사우디 동맹군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UAE가 한국형 패트리어트라 불리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인 형궁2를 도입한 것은 한국 미사일에 대한 큰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멘 반군은 드론뿐만 아니라 크루즈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도 사용했기에 앞으로 UAE가 천공투를 먼저 도입했지만 사우디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이 이를 보고 도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라크는 대공 방어 체계로 한국의 천공투를 도입하는 것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예멘 반군에 의해서 유격되면서 UAE 공군에게 우스워진 나라에 무기가 있습니다. 예멘 반군 후티가 아랍에미리트 공군 소속 무인기를 요격했다고 현지 시간 12일 밝혔습니다. 아흐야 사레아 반군 대변인이 트위터를 통해 샤부아주에서 적대행위를 하던 UAE 공군기 무인기 윙능2를 방공전력을 이용해 격추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중국 항공공업과 스촨 연구센터가 공동 개발한 윙능2는 감시 정찰, 지상 공습 등의 다목적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알려졌는데, 중국은 이 무인기를 아프리카나 중동에 대당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1억 9천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중국은 이 무인기를 빠르고 무적인 것처럼 대단하다고 떠벌렸으나 예멘 반군이 자체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로 쉽게 격추당하며 망신당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중동에게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고
반면 중국 무기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졌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유엔은 천궁2에 이어 4조 규모의 국산 훈련기 도입에 한국산 고등훈련기 T-50 구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T-50 수출이 성사되면 천궁2 계약 4조 원대를 넘어선 역대 최대 방산 수출액을 기록하게 됩니다. 유엔은 지난 2008년 훈련기 도입을 추진한 이후 이탈리아 기종을 선택했지만 산업협력 부진 등을 이유로 무산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UAE는 훈련기 노후화가 심각해지면서 다시 훈련기 도입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천궁2 수출을 성사시킨 한 한국 관계자는 이것은 시작이 불가하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T-50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으로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UAE 훈련기 구매 규모는 60대 정도로 이를 한국이 수출하면 수출액만 30억 달러, 하나로 3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 항공정비, 조종사 훈련 등 계약을 포함하면 45억 달러, 하나로 5조 3,600억 원이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입니다. T-50을 만든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미국 록히드 마틴과 함께 미국 해군 훈련기 사업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미 공군이 추진하는 최대 400대 규모의 고등훈련 전투기 사업을 노리고 있는데 앞으로 양사는 해군 훈련기 전투기 수주도 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문 대통령의 중동 순방 중 마지막 국가였던 이집트에서는 K9 자주포 계약 최종 타결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었습니다. 하지만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결국 불발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이집트는 전기차, 해수 담수화 등 친환경 미래산업 무역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K9 수출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계약이 불발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집트 측의 가격이나 요구에 결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K9 자주포 우리군이 1178문,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인도, 터키, 핀란드가 총 600문을 운영하면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자주포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집트가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요구하면 우리 기업의 생산에 수지 타산이 맞지 않게 되면서 협상이 결렬되었는데 과거와 같으면 한국이 가격을 맞춰주려 했겠지만 이제 한국은 이집트에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기에 거부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랍 국가들은 한국의 K9 자주포, 천궁2, K2 전차, FA-50 등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검증받은 한국의 무기들을 도입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기에 한국은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얼마든지 제값에 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무기는 이제 중동에서 가장 위력적이고 강력하다고 알려졌기에 한국 방산 수출은 앞으로 더욱 커져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국내 네티즌은 과거 현공의 실전 영상이 큰 광고 효과를 가지고 온 것처럼 천궁2도 실전 영상이 나오면 많은 나라들의 수출 요청이 쇄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상 쓸망했습니다.